네, 가짜의 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지고 가짜가 이긴 건데 바로 저 그룹이죠. 예. 발리바게트 이렇게 네. 중국에서 읽던데요. 예, 지금 중국 업체들이요, 이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무차별적으로 추론을 해놓고 네.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게 파리바게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중국식 그 표기로 베이징에서 발리바게트라고 네.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8월 달에 2018년 8월이네요.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오히려 저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로 봤는데요. 발리바게트가 이겼습니다. 정말요? 예. 파리바게트는 사실 지금 세계 20개 나라 넘게 23개국입니다. 네, 예. 23개국에 수출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발리바게트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기자가 입장을 들어보려 발리바게트 사무소에 가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막으로 처리해 봤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모호한 회사예요. 그런데도 지금 발리바게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발리바게트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발리바게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파리바게트가 파리라는 상표가 들어있는 게 중국 소비자들에 있어서 이제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생기게 한다. 그리고 이제 파리의 에펠탑 그 그래픽 모양이 있거든요. 그 그래픽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생산지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소비자를 오인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기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품의 품질이 있어서도 원산지에 오인하기 쉬운 그런 이제 우리나라 상표의 그런 상표권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그동안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그 파리바게트의 상표 등록을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발리바게트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네, 아직 이제 상급심의 판단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리바게트 뭐 다 철수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상표권에 있어서는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먼저 상표를 등록을 시켜놨을 때 후에 있는 사람이 이 상표를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저명한 그런 이제 상표를 이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먼저 등록을 시켜놨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출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선순위자가 소비자를 기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순위 출원자의 그런 등록을 거절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상표권 분쟁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게 상급심 판결이 지금 이 판결 그대로 인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상표를 등록을 이제 그대로 쓸 수가 없고 다른 상표로서 출원을 해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조가 중국에서는 다른 상표로 일을 해야 되는,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이런 상표권 침해 문제, 이 발리바게트, 파리바게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벌써 4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그 현지 중국에서요, 그 상표권이 도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4년에 설빙이라는 우리 빈수 프랜차이즈 잘 알 겁니다. 즉 이름도 똑같고요. 즉 상표 로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또 굽네치킨, 김밥천국, 저기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진짜 실제로 도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60%가 중국에 지금 선출원 당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삼으로써 그 기업에 그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참 일슬도 나오고요. 저거는 우리나라 상표는 아니지만 나이키를 하이크로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숨성까지 있습니다. 삼성의 짝퉁이겠죠. 그런데 상표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게임 캐릭터까지 교묘하게 베낀다고 합니다. 거의 통째로 베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왼쪽이 우리나라 캐릭터고요. 오른쪽이 중국의 캐릭터입니다. 뭐 넥타이부터 헬멧까지 여러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판박인데요. 베껴도 이렇게 양심 없이 베낄 수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내 게임 업체들도 소송에 나선다는데
글쎄요, 중국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불보듯 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소송에 나선다는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데 200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게임을 이제 출시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짝퉁 이런 게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이제 묵인을 하고 방치를 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사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게임은 이미 시들해졌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이 이긴 실익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소송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또 기업이 나서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그럼 다음 돋보기 확인해 보시죠.